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도체 화학 공정 3조입니다. 저희는 3D 낸드 고종행비 식각 공정의 한계와 극저온 식각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소자인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극저온 공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높은 집적도와 저장 밀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USB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는 메모리 저장 단위인 메모리 셀에 저장되며 이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낸드 스트링이 쌓여 블락을, 그리고 블락이 다시 쌓여 전체 낸드 플래시를 이룹니다. 이때 비트 라인은 드레인에, 소스 라인은 소스에 연결되어 전류 공급과 데이터 감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월드 라인은 각 셀의 게이트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셀을 수직으로 배열함으로써 좁은 면적의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하나의 셀은 모스펫의 구조에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게이트층이 추가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 사이에는 ONO라고 하는 절연층이 있어 전자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컨트롤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흐르는 전자가 터널링을 통해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며 데이터가 0과 1로 기록되게 됩니다. 반대로 실리콘 기판 쪽에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었던 전자들이 다시 기판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데이터가 지워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문턱 전압을 조절하여 0과 1, 두 가지의 1비트가 아니라 여러 비트를 하나의 셀에 저장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D 낸드 플래시는 공정 노드가 15나노미터 전후에서 미세화의 한계에 도달한 이후 낸드 플래시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3D 낸드 플래시가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단 이상의 높은 적층수의 3D 낸드 플래시가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3D 낸드 플래시는 2D 낸드 플래시와는 조금 다른 구조와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 대신 Replacement Gate라고 하는 RG 낸드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는 SIN 기반의 저장막을 사용하여 절연체 내에 전하를 저장하는 Charge Trap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RG 낸드는 메모리 홀 내부의 저장층, 절연층, 채널 순서로 형성하는데 셀 간 저장막을 연속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공정 단순화와 셀 간 간섭 저감에 유리합니다. 또한 기동 직경을 실제 채널보다 크게 형성할 수가 있어 수직 적층 최적화 및 구조 스케일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3D 낸드 플래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설계 기술들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CUA, COP, PUC, CSOB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 및 면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D 낸드 플래시는 수백 층 이상의 다층, 적층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정 기술의 발전 없이 단순히 설계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고종횡비, 식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층 이상의 수직으로 깊고 좁은 채널 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3D 낸드의 고적층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종횡비 식각 공정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기반의 식각 공정들은 종횡비가 커질수록 플라즈마가 깊은 곳까지 균일하게 도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식각 속도가 저하되고 동시에 측벽 손상 및 크리티컬 디멘션 제어의 어려움, 프로파일 콜랩스와 같은 결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3D 낸드의 식각 공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정은 플라즈마 DRI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종횡비 구조의 형성에는 나름 유리하지만 고에너지 이온을 기반으로 한 식각 방식이기 때문에 실리콘 기판에 심각한 플라즈마 유도 손상, 즉 PDI를 유발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플라즈마 기반 DRI의 PDI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고에너지 이온의 충돌로 인해 채널 하단의 실리콘 결정 구조가 수 나노미터 두께로 파괴되고 그 영역에 다결정호가 발생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상층은 후속 SEG 단계에서 실리콘의 성장 장애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접촉 불량, 전류 밀도 불균일,
공극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채널 바닥부에 큰 보이드가 발생하여 위에 성장된 층이 완전히 덮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플라즈마 식각 후 저에너지 처리를 통해 손상층을 제거한 경우 높은 결정성을 갖는 실리콘이 균일하게 성장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극저온 식각과 같이 저에너지의 환경에서의 식각을 통해 결정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설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각 손상을 제어하고자 다양한 대체 공정이 제시되어 왔고, 그중 하나가 실리콘 HAR 식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표준 기술로 활용되어 온 보시 공정입니다. 보시 공정은 식각과 패시베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고이방성 수직 식각을 구현할 수가 있어 MEMS와 딥 실리콘 트렌치 구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 공정은 실리콘에 최적화되어 있어 3D 랜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전체 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스칼로핑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 표면에 주기적인 굴곡이 형성되어 정면 식각이 요구되는 3D 랜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사이클로 인해 공정 속도가 느리고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3D 랜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랜드 식각을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극저온 식각입니다. 이러한 공정은 낮은 온도에서 공정 중 이온 에너지를 낮추고 표면 손상을 억제하여 플라즈마 DRI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 공정의 스칼로핑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저온 식각 기술에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는데 유전체 재료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극저온 식각과 기존 HAR 식각을 병행하는 혼합 공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극저온 식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극저온 식각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저온 식각은 기존 DRI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이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SF6와 O2를 혼합하여 영하 10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플라즈마화하여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식각과 패시베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루오린 라디칼은 실리콘을 SF4로 식각하고 산소 라디칼은 SiOxFy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극저온 조건에서 기체 밀도의 증가 효과와 라디칼 증착 메커니즘입니다. 극저온 환경에서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 밀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라디칼 농도가 높아져 식각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깊은 트렌치 구조에서는 라디칼이 하단까지 도달해 균일한 식각이 가능해지며 이는 3D 랜드 공정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극저온 환경에서는 F 라디칼이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되며 이는 화학적 결합 없이 저에너지 이온 충돌로 쉽게 제거됩니다. 이 흡착층은 식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측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수치 모델링 기반의 식각 속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F6 기반 ICP 플라즈마 환경에서 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응종은 플루오린 라디칼입니다. 이 라디칼은 전체 플라즈마 분해 생성물 중 약 1.7%를 차지합니다. 극저온 조건에서는 이온의 평균 자유 행로가 짧아지며 이온 플럭스는 줄어들지만 라디칼의 플럭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극저온 조건에서의 라디칼 농도 증가와 반응성 향상은 다층 적층 구조를 갖는 3D 랜드 공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조건에 따른 식각 성능 최적화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는 4가지 주요 공정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식각 프로파일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온도에 따른 변화는 영하 120도에서 반응 부산물이 잘 응축되어 수직성이 뛰어나고 식각 프로파일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며 영하 80도에서는 응축이 약해져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수직성이 저하됩니다. O2 농도 변화에 따라 패시베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쳐 농도가 10%일 때는 식각이 빠르지만 불안정한 형상이 나타나고 17%에서는 이상적인 수직성을 보이게 됩니다. 20% 이상에서는 과도한 패시베이션이 형성되어 하단 식각이 억제되며 리시딩 형태의 테이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F 바이어스 전력은 이온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낮은 전력에서는 식각 성능이 저조하고 10에서 15W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식각 성능을 보입니다. 20W 이상에서는 부정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챔버 압력은 이온 자유행로와 라디컬 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압력에서는 수직 식각이 유리하지만 식각 속도는 다소 낮아지고 높은 압력에서는 라디칼 농도는 증가하나 이온 플럭스는 줄어들어 식각 방향성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극저온 식각의 주요 원리와 공정 최적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D 랜드로의 도입에 대한 극저온 식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저온 식각은 수직적인 식각 프로파일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극저온 온도에서 SiO2 패시베이션층이 형성되어 수직 식각이 가능하고 기존 열 기반 식각의 비대칭성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3D 랜드 소자의 층간 경계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웰 패시베이션 이펙트는 SF6O2 플라즈마를 이용한 패시베이션층이 측면 식각을 억제하고 미세구조 식각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A는 빠르고 깊게 식각되면서 측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B는 좁은 구조에서도 정밀하게 식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저온 식각은 HAR 식각 공정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전체 재료에서 효율이 떨어져 3D 랜드 소자와 같은 고속 메모리 소자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저온 식각은 식각 효율 저하와 선택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극저온 식각에서 SiO2와 같은 유전체 재료의 식각 속도가 느려지거나 깊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층별로 정확한 식각이 필요한 3D 랜드에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혼합 공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두 가지 이상의 식각 공정을 결합해 폴리실리콘 채널 홀 같은 손상 민감 구조에서 극저온 식각을 적용, 식각의 정밀도를 높이고 손상을 최소화하며 고속 식각과 고해상도 미세 구조 구현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식각 속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극저온 식각 공정에서는 온도와 플라즈마 흐름의 변동으로 식각 속도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SF6O2 플라즈마 흐름의 불균형으로 이는 식각 깊이와 폭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3D 랜드 소자의 미세구조 형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3D 랜드 소자에서는 정밀한 트렌치 형성이 중요한데 불균형적인 식각 속도는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SF6 흐름 증가에 따른 불균형적인 식각 속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SF6O2 흐름을 균형 있게 맞추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즈마 흐름을 제어하여 오버 패시베이션 상태에서 식각 속도 불균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D 랜드 소자의 적용을 위한 극저온 식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저온 식각 기술의 대표적인 실제 적용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극저온 식각은 현재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저온 식각을 이용한 BSI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BSI는 SF6O2 플라즈마를 이용한 극저온 식각 공정으로 생성되며 표면에 이와 같은 나노 구조를 형성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반사율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BSI는 고효율 태양전지에 사용되며 기존 반사 방지 코팅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광 검출기와 센서에서 민감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SF6O2 플라즈마를 이용한 극저온 식각 공정에서 얻은 BSI 표면 구조를 보여줍니다. SF6O2 비율을 달리하여 형성된 다양한 나노 구조가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빛의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다공성 저유전율 식각입니다. 다공성 저유전율 재료는 3D 랜드 소자와 같은 고속 메모리 소자에서 기생 용량을 줄여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고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공 구조가 큰 이 재료는 전통적인 플라즈마 식각에서 사용하면 기공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저온 식각이 적용되었습니다. 극저온 식각은 낮은 온도에서 화학적 반응과 열적 반응성을 줄여 다공성 구조를 보호하면서 정밀한 패터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3D 랜드 소자에서 기공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속 회로와 고성능 소자를 제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에서 극저온 식각 기술이 쓰이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의 극저온 식각 기술은 3D 랜드 메모리 제조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이 기술로 10마이크로미터 깊이의 고비율 접촉호를 기존보다 2.5배 빠르게 식각할 수 있었으며 전력 소비를 4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CF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HF가스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도쿄 일렉트론 연구실에 테스터 웨이퍼를 보내서 공정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10마이크로미터 깊이의 고종행비 홀 식각을 기존보다 3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3D 낸드 소자의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3D 낸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HAR 식각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저온 식각 기술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기존 플라즈마 DRI 공정은 플라즈마 유도 손상을 일으켜 HAR 식각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스크 공정은 높은 수직 식각 성능을 제공하지만 스캘로핑 현상과 낮은 공정 속도 등의 문제로 3D 낸드의 정밀 공정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극저온 식각은 극저온 환경에서 식각과 패시베이션을 동시에 진행하여 균일한 식각 성능을 제공하며 3D 낸드와 같이 깊고 좁은 트렌치 구조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SK 하이닉스 등에서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어 극저온 식각은 향후 3D 낸드 고집적화 공정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극저온 식각에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하지만 공정 제어 기술과 장비 정밀도가 향상되면 차세대 3D 낸드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